오늘의 주제는 자기 비하와 자기 긍정의 두 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광수가 1917년에 쓴 장편소설 무정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지만은 자기 비하에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자의 분신인 그 주인공이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자기 하숙집 노파를 끝없이 비하한 대목입니다. 노파가 우통을 벗고 마루 위에 앉아서 담배를 먹는다. 어깨와 팔꿈치에 뼈가 올라 울룩불룩 나오고 주름 잡힌 두젖이 말라붙은 듯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리는 두어 줄기 땀이 마치 그의 살이 썩어서 흐르는 송작물 같은 감각을 준다. 반이나 새고 몇 오리가 남아있지 않은 머리카락과 주름 잡히고 쑥 들어간 두 뺨과 뜨거운 볕에 시든 풀잎 같은 그 살과 허리를 구부리고 담배를 먹는 그 모양,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하숙집 노파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까지 그렸습니다. 아래에 두는 그 예문은 인도의 타고르가 1910년에 쓴 장편소설 고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차리고 스스로 깨달은 바를 표현한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은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주저하지 않은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런 존경심을 자기 것의 가치를 모르는 동포들에게 불러 넣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줄긋 부끄럽게 느끼다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는 노예가 되는 감옥을 허용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학교의 교육과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가르치는 것을 모방할 따름이다. 그러면 잘못된 일에다 그처럼 잘못된 일에다가 심신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우리를 더욱 격화시키기만 했다. 이광수와 타고르와 이광수는 둘 다 식민지가 된 조국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문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 쓴 장편 소설이 타고르의 고라이고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두 작품은 7년의 간격만 있는 동시대의 작품입니다.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조국이 깨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서로 정반대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광수는 위와 같은 노파의 모습에 민족의 비참한 처지가 잘나타 있다고 알려주라고 일깨워주려고 했습니다. 민족의 처지가 비참한 것은 민족성이 열악한 탓이라는 주장을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별도로 써서 적극 개진했습니다. 열악한 민족성을 스스로 개조하기는 어려우므로 선진국의 우수한 민족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일본의 민족성을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을 따르고 배워서 그 민족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민족성 개조는 가능한가? 민족성 개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통치를 받으면 우수한 민족성을 본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점점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일본인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수 불만이지만 도움이 된다고 하겠는가? 거기서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게 부득이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고방식은 우리는 일본을 따르고 일본은 영국을 따랐습니다. 가장 우수한 민족인 영국인의 통치를 받는 것은 민족성 개조의 최상의 길이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인도는 다행히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의 통치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광수의 이면의 논리입니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타고르는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영국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망상을 깨야 하고 선진국을 본받으면 우수한 민족이 된다고 여기는 착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이광수와는 다른 발상입니다. 인도인이 뒤떨어진 것은 민족성의 나쁜 탓이다 하고 여기는 것은 더 잘못됐으므로 그런 생각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고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못합니다. 민족성은 특징이 있고 각기 다를 수 있어도 우열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수하다고 하면 반대로 저런 약점을 지니고 있고 저게 약점이라 하면 반대로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일본인은 한 가지 물건을 오래 쓰는데 우리는 실증이 나서 쉽게 버린다. 아주 철저하게 열등한 민족성에 나무랬습니다. 일본은 한 가지 물건 오래 쓰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쓰던 물건을 쉽게 버리니까 자꾸 새 물건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활력을 가지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도인과 영국인, 타고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19세 말을 이게 비베카나다라는 인도의 선각자는 말했습니다.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에는 싸우고 빼앗는 것만 능사로 삼고 인도는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을 자랑한다. 싸우고 빼앗는 것이 우수한 민족성이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게 열등한 민족성이냐 하는 말은 이미 타고를 하기 전에 그 앞 선각자 비베카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비하를 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존중해야 일어설 수 있고 독립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타고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선 민족성을 개척하고 나중에 군사력이나 경제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먼저 정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인도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깨어나게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인도는 참 까마득하고 영국은 부자가 먹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 식으로 아직도 참 잘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날 사람은 반문할 겁니다. 영국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고 인류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과가 계속 발목을 잡고 영국을 괴롭힙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서히 좋아하고 있고 세상에 영국은 수많은 사람이 적이지만은 인도를 적으로 삼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는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생각을 더 보태 봅시다. 영국인은 투쟁을 부추기고 승리를 하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인도 사람은 이것을 잘 지적해 왔습니다. 영국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을 본떠서 그와 같은 영국과 같은 힘을 기르려고 하면 열세에 벗어나지 못해 독립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욱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투쟁을 넘어서고 화합을 이룩하고 승패를 나누지 않고 포용력을 가진 것이 더 위대한 힘인데 영국을 따르면서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국인의 과오마저도 화합이나 포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등론을 파괴하고 무리하게 만드는 대등론의 엄청난 과업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비핵화나다도 타고르도 말했습니다. 이광수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국의 패권주의를 몰래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옛날 어느 시기에는 멀리 가면 당군시대, 가까이는 고구려 백제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강국을 이루고 패권주의였다.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아요. 고조선의 유민이 온 세계에 흩어졌다. 이런 소리 계속해요. 그렇다면 중국의 패권주의, 대국주의를 나무랄 여지가 없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은 몽골인입니다. 몽골인이 대제국을 이룬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 과거를 거창하게 미화하느라고 남들의 패권주의를 비난할 수 있는 논거를 스스로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남이 침략하면 부당하고 우리가 침략하면 정당하다. 요새 유행하는 내로남불의 논리를 그냥 펴는 그런 이야기가 막 인터넷 유튜브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등론을 대등론으로 파괴할 뿐 아니라 차등론의 과오조차도 대등론서에 포용해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아득한 이상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애를 가리지 않고 어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실천을 하고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생명을 누리는 것은 모두 선이다. 그런 생각을 나는 근래 만생대등이라 표현했어요. 1만 가지 삶을 누리는 것이 모두 대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길가에 나는 풀도 그 삶을 누리는 게 훌륭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참 자기대로 그 학구적인 열정을 가지고 동네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고로 킁킁거리고 있어요. 내가 학문에 종사하는 것과 강아지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은 대등해요.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고르의 글을 읽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군왕과 대포를 티끌이 된다고 하는 건 한용운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지를 진동하는 무한하님이 거기서 생깁니다. 여기 한용운을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이광수의 잘못을 당대 한용운이 수없이 시정했어요. 말이 너무 장황하고 험악합니다. 필요 이상 언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 봅시다. 자기 비하는 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기 긍정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떠나 언제나 타당할 가지는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위세를 자랑하는 패권주의 사고방식이 넘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고 힘을 가지니까 거기다 날개를 붙여가지고 패권주의 국가로 나가기를 희망하는데 패권주의에 들으면 어떤 놈을 쳐서 괴롭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봐도 괴롭힐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밑에 월남, 인도네시아, 다 우리보다 더 커요. 나라도 크고 너무하네요. 그 중에 누구를 쳐서 그냥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시 인류를 식민지를 해야 되는데 형편을 망상일 뿐 아니라 그것이 매우 해로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완전히 반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에도 훨씬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붙입시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광수가 초라하다고 한 할머니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이죠. 이 할머니도 소중하고. 이광수에 대해서 어떤가요? 네? 이광수에 대해서. 뭘요? 이광수도 그렇게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광수, 그러니까 차등론도 대등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광수를 물론 나무래고 규탄해야 되지만은 그 이광수의 과오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광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강력하게 처단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해서 깨우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허망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그 앞에 투쟁을 넘어서 화합을 이룩하고 승패를 나누지 말고 포용력을 가지는 게 위대한 힘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무 그 생각론에서 화합점만 강조하신 거 아닌가요? 투쟁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 크면 상극도 크다. 이게 상극이 크면 상생도 크다는 게 생각론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상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극이 나쁜 것이 아니고 더 큰 상생을 이루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상극이 그 자체로 무용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극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큰 상생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가 돼요. 중국이 오늘날 패권주의적인 발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를 그만치 깨우쳐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상과를 확대시켜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덕분에 우리는 큰 생각을 하게 됐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중국과 일본 같은 그런 패권주의 국가가 없으면 우리 생각은 매우 단순하고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크나큰 과제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더 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반면교사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런 큰 반면교사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왜 교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 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교사와 같이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야, 일본과 중국 덕분에 내가 생각을 이렇게 크게 하는구나 거듭 느끼고 또 일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중국에 가서 동아시아 문명론 제일 서두에 나온 글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중국 학생들이 별별 이상한 반론을 다 제기했어요. 그 반론이 나올 때마다 나는 대단히 미소를 짓고 크게 기뻤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듣고 보니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하면 참 너무나 김새는 일이죠.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을 거쳐서 내 견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동안에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한 정도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유럽에 가서 물론 유럽 중심주의하고 수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걸 우리 시골에서는 구들목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구들목 안방에 따뜻한데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세상 큰 소리를 치는 걸 구들목 장군이라는데, 구들목 장군은 안 돼요.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온갖 험한 걸 다 겪고 그런 사람들하고 논란을 함으로써 생각이 커지는 거죠.
만생대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만생대등은 아마 선생님 이전에는 쓰신 분이 없는. 예, 내 생각을 이제 새로 간추려. 전에는 삶을 누리는 게 선이고 이렇게 길게 말하다가 한번 축약해서 말해보자 해서 만성대등이란 말을 써서 어디 썼어요. 만생대등. 예, 두 가지를 보고 느껴요. 그 길가에 있는 이름 없는 잡초를 보고도 만생대등을 느끼고, 특히 주인에게 목이 끌려가는 강아지가 주인이 끄는데도 불구하고 딱 멈춰가지고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 걸 보고, 야, 이 친구 호기심이 대단하고 학구열이 대단하구나. 이 동네에 다 파괴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냄새가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 다 파가려는 거하고, 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정말 대등하지 않느냐. 강아지와 내가 대등하다. 그게 만생대등의 아주 절실한 얘기죠. 선생님, 이것은 그러면 인물성 동일론과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예, 인물성 인기동론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기를 함께 타고 났으면서 인물성이 같아요. 인물성 인기동론은 천리만물의 기본 이치를 같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이고 지각이고 지식이고 정신활동입니다. 그게 대등한 거죠. 잡초는 위대해요. 잡초만큼 생명이 왕성한 게 없고, 잡초가 탄소 동화장을 해서 녹말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생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는 만물의, 모든 동물의 어머니죠. 생명론이나 이렇게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긍정이라고 해도 또 이런 화합을 얘기해도 자기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과 같이 그렇죠. 하는 거죠. 함께 이루어야 되죠. 네, 근데 저만 그렇고 저쪽은 안 그런데 혼자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질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무리 안 믿고 중국 사람이 너무 우상해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함께 우리는 동아시아를 이루어야 돼요. 그거 빼놓고 소용없어요. 일본 사람이 좀 이상하고 중국 사람이 괴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상은 더 커지고 더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계속 힘을 기르면서 가령 이제 북한 문제도 우리와 북한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이 북한을 만약에 그 가져갈 거라는 생각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그냥 가만히 우리는 화합만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권주의적 발상이죠. 그렇죠. 패권주의 발상인데 중국에 가서 그랬어요. 중국이 너무 크다고 해봐라 동아시아보다 작다. 그렇잖아. 중국이 동아시아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 중국이 크다지 말고 함께 동아시아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일본과 중국 했을 때 어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소리를 하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났고 중국보다 더 힘이 센다면 상대방이 그냥 웃을 따름이죠. 가서 일본보다 중국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거나 힘 센다고 하는 그따위 막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상 옛날에는 중국보다 더 힘이 있어서 더 많은 걸 지배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는 그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의 패권주의를 그대로 다 시인하고 합리화해 주는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패권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되죠. 패권주의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해의 일을 따름이라는 걸 깨주셔야 돼요.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쉽게 받아주지 않죠. 쉽게 받아주지 않고 논쟁을 해야 되고, 내 책 동아시아 문명론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자기들은 상당히 자존심 상했고 앞에다 엉뚱한 서문을 붙였지만 그래도 충격을 주어서 생각을 좀 더 달려지게 하는 작용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중국은 국대 학소, 나라가 크니 학문이 작고, 한국은 국소 학대, 나라가 적으니 학문은 크다. 그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삭제했는데 그 말은 감히 삭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대 학소요. 나라가 크니까 학문이 작고, 국소 학대,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 학문이 큰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작은 것이 너무나도 절로의 기회가 되어서
큰 생각을 하고 큰 학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라가 크면 국대 학소가 돼버려요. 그럼 동아시아 아무 놈도 큰 학문을 하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 이야기가 많이 남았지만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노신과